안녕하세요, 축구개짜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초로 6관왕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레전드들 푸올과 세얼가니 그리고 메시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라마시아라고 불린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펩 가르디올라도 라마시아 출신으로 바르셀로나의 부흥은 유스 선수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발굴된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으로 유럽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뻗어갔고 믿고 쓰는 바르셀로나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팀 성장의 기반이 되던 유망주 발굴이 근 몇 년간 흐름이 끊기면서 팀은 노쇠화가 되었고 그 결과 좋지 못한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뛰어난 유망주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2의 레전썰을 기대하게 만드는 찐팬만 아는 바르셀로나 유망주 탑3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최연소 타이틀을 가진 2002년생 안수 파티입니다. 19-20 시즌 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며 이전 고얀이 갖고 있던 17세 53일의 기록을 16세 304일로 깨며 바르셀로나 최연소 득점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첫 최연소 타이틀을 가진 안수 파티는 이후 라리가 최연소 멀티골,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득점, 스페인 국가대표 최연소 득점까지 얻을 수 있는 최연소 타이틀이란 타이틀은 모두 휩쓸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후베닐에서 바르셀로나 B팀을 거치지 않고 바로 1군으로 올라온 독특한 케이스라는 점입니다. 유스에서 성장해 신계의 선수가 된 메시조차 B팀을 거쳐 1군에 올라왔다는 점을 기억하면 구단과 팬들이 안수 파티를 진정한 제2의 메시가 될 거라며 기대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메시 또한 안수 파티에 대한 기대감을 SNS 통해 드러내며 자신이 과거 호나우지뉴로부터 받은 팀의 에이스 자리를 안수 파티에게 물려주고 싶다며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차세대 에이스로 진짜 레전드에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한 시즌 만에 바르셀로나 미래의 아이콘이 된 안수 파티는 메시와 호날두가 절묘하게 섞인 듯한 스타일입니다. 반대발 윙어로 측면에서 드리블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와 슈팅을 날리는 모습에서는 호날두의 모습이 떠오르고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과 침투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라인 브레이킹의 모습을 보면 메시의 펄스9이 떠오릅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의 성장 방향에 따라 어떤 선수가 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해 11월 리그 경기 중 왼쪽 무릎 반월판 부상을 당해 수술대에 오른 뒤 현재는 4월 중순 복귀를 목표로 긴 공백기를 견디며 재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만약 돌아와 시즌 초 보여줬던 모습을 재현한다면 제2의 메시를 넘어 제1의 안수 파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선수는 안수 파티와 동갑으로 제2의 이니에스타 또는 사비로 불리는 페드리 로페즈입니다. 지난 19-20 시즌 종료 후 UD 라스팔마스에서 500만 유로, 하나 약 67억 원에 영입된 페드리는 바이아웃만 4억 유로에 달하는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은 아니지만 기대되는 유망주이기에 선정해보았습니다. 페드리의 강점은 스페인 출신답게 공을 다루는 뛰어난 스킬과 중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리한 두뇌, 그리고 출중한 기본기입니다. 시즌 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듯 보였으나 점차 팀에 적응하며 현재는 선발과 교체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도 팀 내 7위로 18살에 불과한 어린 페드리는 현재 프랭키 데용과 부스케츠와 함께 바르셀로나의 중원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페드리는 감독의 전술에 따라 중원에서 공격 또는 수비를 맡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활용해 공을 전진시키는 능력과 상대의 강한 압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있게 나오는 탈압박 능력까지. 다소 왜소한 체격 때문에 볼 경합 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격적으로도 활용되면서 메시와의 호흡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원의 세대 교체가 시급했던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페드리의 활약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시켜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볼 컨트롤과 패스 능력을 활용해 경기를 운영하는 바르셀로나의 전통적인 스타일과는 다소
거리가 먼 타입으로 라마시아에서 배출한 괴짜 미드필더가 아닐까 생각되는 일라시 모리바입니다. 앞서 말한 바르셀로나의 전통적인 미드필더 특징과는 달리 모리바는 185cm의 큰 키와 뛰어난 몸의 탄력을 이용한 유연한 몸놀림으로 패스보단 직접 공을 운반하는 박스투박스 타입의 선수라는 점이 괴짜라고 소개한 이유입니다. 직접 공을 운반하는 타입이다 보니 속도와 드리블 능력이 강점이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전진성 때문에 직접 골을 노릴 수도 있는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B팀으로 승격한 데 이어 코파델레이 32강전에서는 선발 출전하며 1군 무대에도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리그 데뷔전에서 도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에서는 메시에게 어시스트를 하며 리그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리그 세 번째 출전 경기에서는 반대로 메시의 도움을 받아 리그 데뷔골을 기록하며 현재 공격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스투박스 타입의 선수이다 보니 볼을 오랫동안 소유해 경기의 템포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이가 워낙 어린 만큼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이 채워진다면 흔히들 말하는 육각형 미드필더가 될 선수라 생각합니다. 잘만 성장한다면 과거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야야 투레처럼 한동안 바르셀로나에 부족했던 힘을 실어줄 것이라 기대되는 일라시 모리바였습니다. 최근 이렇다 할 라마시아의 작품들이 없어 아쉬웠던 바르셀로나에 오늘 소개해드린 선수 안수파티와 페드리 그리고 모리바까지 이들이 마르지 않은 샘물이라 불리던 바르셀로나 아카데미의 옛 명성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축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커밍 순!